자, 현재 시장은 제약 바이오주가 이끌어주고 있지만 은행주 그리고 조선주 또 자동차 관련주까지 슬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본 게임은 올해부터다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글로벌 자동차 시장도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는 좀 수요가 회복이 될까요? 네, 올해는 이제 큰 폭으로 수요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보면은 이제 1분기 때는 중국 쪽에서 생산 차질이 굉장히 좀 심했었고요. 그리고 부품 공급 차질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2분기부터는 선진 시장들에서도 생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반기에 판매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 10%에서 많게는 15% 이상까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 영업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저 효과로 인해서 10% 정도는 최소 수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백신이 하나의 좀 키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백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확산 속도가 그쵸. 제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이제 자동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달에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좀 안 났었던 게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백신이 빨리 보급이 된다면은 하반기 때 판매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공급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급에는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업계에 타격은 없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이제 좀 신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투자들이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현재 병목 현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리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공장들이 셧다운되는 것들이 좀 미국, 뭐 일본 이런 지역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좀 나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일본하고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이제 트러블을 겪었을 때 사실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고를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상당히 좀 넉넉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게 전기차 수요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전기차가 아무래도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반도체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 신차 출시랑 또 그 사이클에 맞춰서 수급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좀 문제가 나타났는데 한국에서 이제 대부분 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이슈는 없을 것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완성차 업계들도 이제는 친환경 사업으로 빠르게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지난해 1, 3분기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이 글로벌 전기차 수출 4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 전기차를 포함해서 친환경차 사업에서 우리 한국 업계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 뭐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글로벌리 약 4위 정도의 현재 랭크가 돼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8에서 9%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요즘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전기차 성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 또 새롭게 이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장이 또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30에서 50% 정도의 전기차 시장 성장률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뭐 전기차 전용 메이커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이런 자동차 OEM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못지않게 최근에 투자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또 수소차 영역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화되는 단계에 간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기차가 이제는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수소차도 특히나 중대형 상용차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시장이 확대해 나가고 있고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시장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전기차는 지금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그룹이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 현대차의 아이오닉 5잖아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내연기관차 파생 모델을 가지고선 글로벌 4위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존 어떤 완벽한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차를 가지고서 4위를 했는데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네. 차가 출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독립을 시켰거든요. 브랜드를 독립을 시켰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이오닉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선 어떤 차량을 차별화를 하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브랜딩에서도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강하게 현대차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신차가 출시가 되면은 기존에 이젠 내연기관차 파생 모델 판매했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좀 이런 어떤 판매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일단 단기적으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크지만 앞으로 이러한 판매 효과는 계속해서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4분기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는 좀 신차 효과로 조금 더 실적 성장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올해 현대차랑 기아차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죠. 작년 1분기, 2분기 때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올해는 네.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3분기 때 일회성으로 대규모 이제 리콜 비용을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로 인해서도 이제는 실제 큰 폭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레벨에 있어서도 과거 뭐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사이에 현대기아차가 보여줬었던 어떤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이익체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배경은 결국에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4년에서 5년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는 준비를 많이 했었던 3세대 플랫폼들 그리고 스마트스트리는 새로운 어떤 파워트레인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히 제네시스 SUV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해서 글로벌리 출시를 못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SUV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수익성에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기아차는 최근에는 애플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뜨거웠습니다.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호실적 이어질까요? 네, 올해 호실적 예상이 되고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쪽에서 굉장히 차량을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에서 SUV 중심으로 차량 판매가 어떤 진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니발이라든지 뭐 기타 뭐 K7 뭐 이런 신차들이 지금 올해 한국에도 출시되고 또 글로벌리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아차 영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해 증가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지금 현대 시장에선 탄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전동화 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동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좀 적자를 봤었던 사업 부분입니다. 매출 규모는 계속 늘어났지만 이제 워낙 아이템들이 통일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파생 모델 중심으로 전기차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실적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올해부터는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제는 통일화된 어떤 부품들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양산성이 높아지면서 규모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수익성도 개선이 되는 구간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큰 폭으로 모비스 실적에 견인하는 좀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룹사들을 하나씩 여쭤봤는데요. 지금 현대차 그룹을 보면은 뭐 내연 기관차를 현재 계속 상태를 갖고 뭐 전기차 비중을 늘려가고 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애플카와 협업 소식이 들리면서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지향하고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뭐라고 보세요? 현대차 그룹이
그리고 있는 건 결국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파생하는 어떤 그런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조보다는 기술, 결국에는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한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중장기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소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어떤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셔널에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면은 그거를 다른 업체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라이선싱을 주면서 이제 기술을 또 판매를 하는 또 이런 사업 구조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는 게 지금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같이 건들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지향점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국내 자동차 기업 중에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뭐 최근에 많이 좀 갔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호주를 어떻게 꼽아야 될까요? 지금 단기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아이오닉 5 출시가 곧 임박했다라는 점,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말씀드린 수소차. 현재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글로벌리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수소차 쪽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도 지금 모셔널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미국에서 실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올해 연말에 이제 풀모델 체인지가 되는 지구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또 자율주행 기능이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죠.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자. 결국에는 이런 기술 변화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호주로는 일단 현대모비스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현대위아 순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제일 먼저 포트폴리오가 변화되는 게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 부품사들이 되기 때문에 모비스 그리고 현대위아도 굉장히 큰 변화를 앞으로 네.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을 베이스로 이제는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핵심 미래 기술을 갖춰 나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재일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